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에스모글로 교수는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북한이 몰락한 원인이 경제제도의 차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혁신에는 보상을 주는 시장경제체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 권력의 약탈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 단체와 나누어 갔습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전농 같은 좌파 단체의 입법 로비를 들어주면 좌파 단체는 민주당을 위해 정치 투쟁의 스크럼을 짜주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거리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벌 규정이 무려 5,886개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가 이중처벌 혹은 양벌 규정입니다.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애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든 이유가 예측하기 힘든 규제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반기업적인 투자 환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견연 정치인으로 대접해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성남시장 때 2,8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에는 기본소득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를 거두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를 표방합니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기본소득 재검토할 수 있다. 지금은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진정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 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십시오. 대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을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합니다.